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김영욱의 모함. 한비사카린 밀수 사건은 1966년 9월 15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발단으로 거의 모든 언론사의 취재 경쟁에 불을 붙였다.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 김성렬은 경향신문 가판 기사를 읽고 5월 말 진주에 경남일보가 보도한 것이 사실이구나 라며 무릎을 쳤다고 한다. 이 사건은 5월 말 경남일보가 첫 보도를 했는데 대재벌이 사카린 따위나 밀수한다는 지방지의 보도가 쉽게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중앙지 기자들은 반신반의한 채 사태의 추이만을 지켜보고 있던 중 경향신문 가판 기사가 난 겁니다. 언론은 여론을 경랑처럼 출렁거리게 했다. 제58회 정기국회 회기 중인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국회에서도 특정 재벌 밀수 사건이란 안건으로 이 사건을 다루게 됐다. 정일관 국무총리와 장기영 경제부총리, 민복기 법무장관, 김정념 상공장관 등 관계장관이 출석했다. 9월 22일의 발언 순서는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 무소속의 김두한 의원 차례였다. 이만섭 의원은 천인공노할 밀수 사건을 국회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뿐 아니라 이병철 씨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며 광복 이후 반공투쟁에 앞장섰던 김두한 의원은 다혈질의 열혈남아였다. 이날 그는 신문지로 포장하고 노끈으로 묶은 석유통을 들고 일찍 국회에 등원해 있었다. 평소 친하게 지낸 이만섭 의원이 김두한 의원 옆에 앉아 있다가 김 의원 그게 뭐요? 하고 묻자 그는 굳은 표정으로 응 이거 사카린이야 이 의원 하고 대꾸했다. 그래요. 나는 말로만 들었지 사카린은 구경도 못 해봤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안 돼. 나중에 보게 될 거요. 앞줄에 앉아있던 상공부 오원철 공업국장도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잠시 후 김두한 의원이 석유통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질문 아닌 연설을 시작했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에 담긴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나는 대통령이 여기에 나왔으면 호되게 한번 따지고 싶지만 국무총리가 여기 대통령을 대리하고 여기 장관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내각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 3년 몇 개월 동안 부정과 불의를 하는 것을 합리화시켜버린 하나의 피고로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도적질에 먹는 국민의 모든 재산을 도적질해서 합리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이 내각을 규탄하는 국민의 사카린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 내각은 고루고루 맛을 봐야 알지. 단상 위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던 김정념 당시 상공부 장관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날 김두한 의원을 보니 표정이 좀 이상해요. 본회의장 발언대에 들어오는 것도 이상하고 아주 격렬한 연설을 하는데 보니까 저것이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듭디다. 다시 국회 속기록을 보자.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산회 선포해요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때 오물을 제일 많이 뒤집어 쓴 사람 김정념 장관이었다. 뭐가 날아오는데 날아오는 걸 보니까 똥이야. 순간적으로 이건 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주무장관인 내가 답변도 충분히 못하는 판에 기자들은 연일 사표내라고 아우성이었죠. 그런 판에 저걸 피하면 안 되겠다 싶더군요. 나는 떡 앉아서 정통으로 뒤집어 썼지. 속죄하는 셈치고 정통으로 맞았죠. 화장실에 가서 대충 씻고 집으로 가서 옷 다 벗고 몇 번을 물 데워서 씻고 그래도 냄새가 안 나가요. 한참을 했죠. 그날 오후에 정일관 총리에게 사표를 냈어요. 정 총리가 수습을 하고 난 다음 내야지 도중에 내느냐 나한테 맡겨라 하시더니 받고 넘기셔요. 26일 저녁에 해임됐어요. 국회 오물투척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정일관 내각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김두한 의원 사건을 개탄하는 특별 공안을 국회에 보내기도 했다. 국민들에게는 속 시원한 일로 회자됐지만 김두한 의원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의원이 돼 제명 처분됐다. 며칠 뒤 이만섭 의원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청와대로 들어갔다. 정일관 국무총리, 장기영 부총리, 엄민영 내무장관, 이후락 비서실장, 김영욱 정보부장도 와 있었다. 식사 도중 반주가 몇 순배씩 돌자 김영욱 정보부장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각하 이번에 김두한이 오물을 뿌린 것은 김종필이가 시켜서 한 짓이 틀림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김 부장이 잘못 알았겠지. 틀림없습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을 처음 보도한 것이 경향신문인데 그것은 JP 계열인 김용태 의원이 정보를 흘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두한이 구속돼 형무소에 갈 때도 JP 라인인 김택수가 5만원짜리 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연설 내용을 보아도 이우락 실장과 장기영 부총리는 공격하면서도 김종필은 동정하는 투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김 부장의 이야기를 거들면서 사건 배후 인물로 김종필을 지목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도 김영욱 부장의 말을 믿기 시작하더라고 한다. 김 부장, 그러면 김두한이를 끝까지 다그쳐서 자백을 받아내. 앉아있던 이만섭 의원은 이것 큰일 났구나. 대통령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결국 대통령도 오판하게 마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 것이다. 저녁 식사 후 한 사람씩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헤어질 때 이만섭 의원은 일부러 맨 마지막까지 남아 박 대통령과 서재에서 독대했다. 각하, 저는 JP 라인도 아니고 공화당에 입당한 것도 대통령 한 분을 믿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경향신문에 기사가 난 것은 JP 계열에서 흘려준 것이 아니고 울산 지국을 통해 취재해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김택수 의원이 김두한 의원에게 돈을 준 것도 같은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던 김 의원에게 사식이라도 사먹으라고 인간적으로 준 돈입니다. 그리고 김두한 의원이 남에게 사주를 받아 연설할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이 되어 심각한 표정만 짓고 있었다. 각하, 제 말씀이 진실입니다. 몇 사람이 짜고 가깝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어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소. 이만섭 의원이 보기에는 박 대통령도 자신의 이야기를 믿는 것 같았으나 김영욱 부장에게 한번 지시한 것을 번복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았다고 한다. 며칠 뒤 이만섭 의원이 식당에서 우연히 김두한을 만났더니 혹독한 수사를 받은 때문에 건장하던 사람이 몰골은 초췌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 한다. 이 무렵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미국 웨스트민스터대를 방문,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귀국하는 도중에 월남을 방문하고 있었다. 1986년에 김종필은 이렇게 증언했다. 월남에서 국내 소식을 들어보니 그 야단이 났더구먼. 내가 돌아온 뒤 나중에 김두한 의원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음모가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진술하라고 강요까지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 내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때 조사했던 검사도 세상 떴지만 속으로 나한테 퍽 미안해하면서 갔을 거예요. 한비 사카린 밀수 사건은 이병철의 차남 이창희가 구속되고 한국 비료공장 주식의 51%를 정부에 헌납한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일단락지어졌다. 한비 주식 헌납 문제와 관련해 이만섭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다. 장기영 부총리가 처음 이병철의 주식 헌납 결제 서류를 들고 청와대로 들어왔을 때에는 한비 전체 주식의 51%가 아닌 이병철 개인 소유의 주식 중 51%만 헌납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건 약속 위반 아닌가, 나를 속이려는 거야 하고 노발대발했다고 한다. 한비 주식의 51%는 1967년 10월 4일 정부에 헌납됐고 삼성은 49%의 주주로만 남아있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1967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한국비료는 요소비료를 값싸게 생산하는 우수한 공장이 됐다. 1967년에 톤당 생산 원가는 65달러, 외국의 95달러보다 30%나 싼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국비료는 1968년부터 본격화되는 농공병진 정책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준다. 1967년 한국비료는 톤당 81달러로 수출하게 돼 164만 달러를 벌었다.